뭐야, 왜 이래? 아! 이번엔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3년 전에 구매해놓고는 아직까지 엔딩도 못 본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인데요. 오딘 스피어 레이브 스라시리입니다. 바닐라웨어가 제작한 이 게임 2007년에 플레이스테이션 2로 발매됐다가 2016년 레이브 스라시르란 부제를 달고 풀3, 풀4, PS3용으로 리메이크 되었죠. 5명의 캐릭터를 차례로 플레이하며 어떠한 사건을 각자의 캐릭터의 시점에서 볼 수 있도록 구성됐기 때문에 스토리도 굉장히 치밀하고 촘촘합니다. 마치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의 영화 나생문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드래곤즈 크라운과 오보로 무라마사를 만든 회사답게 게임성도 어느 정도 보장되고 일러스트도 굉장히 미려해요. 거의 2D 게임의 최종 진화형이라고 할 수 있죠. 2006년의 원작은 특유의 로딩 문제도 있었다고 하고 조작성 자체도 진입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기에 선뜻 접근하기가 힘든 게임이었는데요. 2016년 리메이크에선 원작의 문제점들을 싹 갈아엎으면서 새로운 게임성, 훨씬 더 미려한 그래픽을 들고 나타났죠. 제가 또 옛날 사람이잖아요. 2D 액션 플랫포머 게임에 대한 묘한 향수,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제가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상하게 손이 잘 안 가는 게임이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제 기준엔 좀 단조롭다고 느꼈나봐요. 여차저차한 이유로 오딘 스피어 레이브 스라시리의 타이틀을 구입한 지가 3년! 지금까지도 엔딩은 구경도 못하고 뭐야, 왜 이래? 뭐야? 난 이거 갖다 놓은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What's going on? 에이, 이게 뭐냐? 게임에 대한 이야기 할 거라고 했잖냐? 노노노노노노. 게임 이야기 했죠. 바닐라웨어가 만들었다. 2D 액션 플랫포머 게임이지만 게임성이랑 일러스트가 좋다. 하지만 난 엔딩을 못 봤다. 그래요. 피규어 얘기 하려고 꺼낸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번에 해볼 이야기 팔폼 008 그웬돌린 피규어 이야기입니다. 네, 팔폼 시리즈는 펫이라는 회사에서 제작한 SD 스타일의 액션 피규어 라인입니다. 논스케일 버전으로 제작되어 출시 가격은 꽤 준수한 편에 속하는 라인입니다만 품절되고 나면 답 없는 라인이기도 합니다. 거기다 일본의 피규어들은 대부분 고가의 스태츄 형식으로 발매되는 경우가 많아 액션 피규어류는 매우 드문 편이기도 하죠. 실제로 8분의 1 스케일의 스태츄 타입은 6종류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비교해보면 오히려 SD 버전이라고 나온 이 피규어가 게임 속 일러스트 비율에 더 가까운 느낌이고요. 재현된 모습이나 가격적인 부분에서나 액션 피규어 스타일이라는 뭔가 희소성 있는 특징 같은 부분이 여러모로 제 취향에 더 걸맞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발매 당시 제 지갑을 기꺼이 털 수밖에 없었죠. 네? 피그마에서도 발매가 됐다고요? 구매 시기는 2017년 11월이었습니다. 가격은 5,517엔, 배송비 포함해서 6,272엔이었고요. 직배가 가능했기 때문에 직배로 구매했습니다. 직배가 안 됐으면 아무래도 주인공은 항상 나중에 등장하는 법이니 구성품부터 먼저 볼까 해요. 얼굴 파츠는 피규어에 포함되어 있는 디폴트 파츠까지 포함해서 총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평범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 나머지 하나는 되게 결연한 의지에 가득 차 있는 표정, 그렇게 3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손 파츠도 무기를 쥘 수 있는 왼손과 오른손, 그리고 무기를 쥘 수 없는 손 모양, 이렇게 3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손 모양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그웬돌린의 허리 부분에 탈착해서 그웬돌린이 활공하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는 날개 2쌍, 게임 내에서 HP 회복을 책임지고 있는 멀베리. 너무 작죠. 되게 작습니다. 그리젤다가 죽고 나서 초반 스토리가 진행될 때 이 그웬돌린의 앞에 나타나는 파랑새가 한 마리 있습니다. 검색해보니까 로빈이라는 이름이라고 하던데 그 파랑새가 이렇게 추가 파츠로 들어가 있습니다. 방패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마치 가운데 별이 있는 것이 원더우먼 같은 느낌을 주지만 이것은 그웬돌린의 방패입니다. 그웬돌린의 주 무기인 창, 사이퍼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에서는 궁그리온이라고 따로 또 얘기하는 것 같던데, 일단 제가 엔딩을 못 봤고 스토리를 제대로 보지 못했으니까 초반에 언급되는 무기 이름이 사이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의 날 부분을 투명한 소재를 사용해서 재현했다고 뭔가 굉장한 걸 해낸 듯 설명란에 써놨는데, 투명한 소재를 사용한 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그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써놨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패키지 설명 부분에 굉장히 거창하게 데코 비네라고 불려지고 있는 무대 배경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숲속 고성의 느낌을 연출한 비네 대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뭐 그냥 디오라마죠 뭐. 디오라마잖아요. 어디 봐도 디오라마잖아요. 나무가 덜렁거리네. 디오라마의 디테일은 괜찮은 편이에요. 어디가 숲속의 고성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둥을 둘러싸고 있는 나무의 조형이나 색상도 좋고 무대의 표현도 허투루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인공 그웬돌린을 살펴보도록 하죠. 전체적인 컬러링은 일본에서 제작하는 피규어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디테일한 음영보다는 포인트가 되는 부분에 그라데이션을 사용한 컬러링 기법으로 일러스트에서 캐릭터만 쏙 뽑아낸 것 같은 느낌을 주죠. 이런 컬러링 방식은 미국식 피규어와 일본식 피규어의 가장 큰 차이점일 거예요. 관절은 전체적으로 단일 관절, 싱글 조인트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절 가동 각도가 더블 조인트를 사용했던 미국의 피규어들과 좀 차이가 나요. 데어데블이나 배트맨이 더블 조인트를 사용함에도 조형적인 문제 때문에 가동 각도에 제한이 어느 정도 존재했는데, 싱글 조인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동각이 더 적다고 느껴지고요. 실제로 적어요. 팔의 경우엔 조형적 문제 때문에 그 제한이 더욱 커지고요. 팔을 보호하고 있는 팔 보호대 부분에 꽃받침 표현이 있는데, 여기 걸려서 팔이 더 이상 굽혀지지 않는 그런 문제 아닌 문제가 있습니다. 어깨 관절은 볼 소켓 조인트 방식인데, 가동 범위를 넓히려다 보니 조형적인 부분에서 많이 타협한 게 보이죠. 팔폼 그웬돌린의 아쉬운 부분이 몇 개 있는데 바로 이 어깨 관절이 그중 하나예요. 다른 아쉬운 점은 얼굴의 조형인데요. 이건 팔폼 시리즈 전체의 문제이기도 해요. 얼굴이 전체적으로 너무 얇고 너무 날카로운 인상을 줘요. SD 스타일이라 말할 때 흔히 떠오르는 그런 동글동글한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 디테일의 표현도 좀 아쉬운 편이고요. 코는 너무 높고 뾰족한데 전체적으로 밋밋한 느낌이 나서 이게 좀 오묘합니다. 구매했을 당시에 낸드로이드처럼 코의 표현을 아예 없애버리든지 좀 밋밋하게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과장된 허벅지 표현은 팔폼 시리즈의 외형적 특징 중 하나입니다. 마치 창세기전 3와 4 그리고 마그나카르타 시리즈의 일러스트를 그리셨던 김형태님의, 지금은 모바일 게임 데스티니 차일드라고 해야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더 많겠네요. 그분의 일러스트가 생각날 만큼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저는 이 과장된 표현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샀겠지만 의복의 디테일이나 도색에서 딱히 아쉬움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날개의 그라데이션을 제외하면 그림자 표현을 따로 하진 않았어요. 근데 색감 자체가 매우 풍부해 보입니다. 분명 배트맨도 데어데블도 단색 컬러링이었는데 좀 거칠고 후줄근하다는 느낌이었던데 반해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뭐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로만 할까 합니다.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팔폼 시리즈는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꽤 높은 시리즈입니다. 앞으로 발매 예정인 제품까지 포함해서 23개밖에 되지 않는 적은 제품 수, 그 중에서도 4개가 칸코레, 7개가 에반게리온 캐릭터라는 게 아주 심히 불편합니다만, 상대적으로 많이 다뤄지지 않는 페르소나 3의 아이기스라든가 오보로 무라마사의 모모 히메 등의 나름 희소성 있는 캐릭터들을 다루고 있기도 해서 뭐랄까 애증의 브랜드 같은 느낌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팔폼 시리즈도 나중에 영상을 만들 예정이니까요. 못다한 이야기는 이후 영상들에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저는 열심히 찍고 열심히 편집한 영상을 들고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